국민의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다들 이 사진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고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도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자, 근데 또 웃긴 게 저게 2016년인데 국민의힘으로 탄핵. 저 때는 새누리당이었죠. 네. 네,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국민의힘으로 탄핵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네. 새누리당 2016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2016년 12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석패를 했어요. 네. 완패도 아니었습니다. 한석 차이였어요. 근데 그해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전국에 이렇게 좀 휩싸였죠. 네. 그러면서 사진을 보이는 것처럼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이 나왔고 촛불 집회를 명분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나와서 박근혜 하야해라, 탄핵해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2024년과 2016년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흐름이 똑같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지고 물론 2016년은 석패였고 이번엔 참패지만은 총선에서 지고 대통령 지지율은 폭락하고 당선된 국회의원들 집권 여당은 조용하고 침묵하고 야당은 미쳐 날뛰고 2016년과 지금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또 탄핵당하는 거 아니야? 윤 대통령 탄핵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당하신 그 탄핵처럼 탄핵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 뭐 이런 걸 떠나서요. 이미 보수 우파 진영의 네. 많은 국민들이 그 뼈아픈 경험을 이 사무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그렇게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심리적인 탄핵을 완성시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좌파 지지자들이 네. 사실상 윤석열 지금 식물이다. 네. 지금 정권 식물이다.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구도를 계속 가져가고 싶을 것 같아요. 뭐 조국이 딱 요 정도 선만 날뛰고 그리고 개혁신당도 지금 윤석열 때리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요 정도 선으로만 하면서 자기가 범야권의 지도자로서 거의 사실상 윤석열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왕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저 왕따만 빼면 사실상 내가 대통령이다 라는 마음을 지금 가질 법도 해요. 네. 그만큼 신이 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런 때에 그들의 교만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팬의 시청자는 좀 두 분류로 갈리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가 아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아니다. 우리 손으로 뽑았으니까 보수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정입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야당이 내민다면은 탄핵 열풍이 2016년에 이어서 한 번 더 분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보수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탄핵에 찬성하면서 거리에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는 보수 지지자들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막상 탄핵이 눈앞에 오면은 2016년과는 다르게 이들이 탄핵에 반대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지지자분들 16년에도 새누리당 지지하는 분들이 갈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시기에 새누리당 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갈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해야지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거리로 다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과거 일이라고.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된 탄핵 국면이 또 온다고 하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은 네. 만약에 또 온다고 하면은 또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갈릴 거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탄핵하겠죠. 자기들이 이제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먼저 나서서 네. 할 사람들이 지금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탄핵이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네. 지금 보수가 뭐냐 이거부터 좀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정쟁적인 부분에서 쬐끔 이긴다 하더라도 그거 저는 별로 크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실을 좀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네. 그래야 큰 전쟁에서
대선 때 이겼듯이 네. 이길 수 있는 거지. 지금 어떤 당장의 어떤 정쟁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비관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보수가 뭔지 이런 교육부터 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 채팅창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더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국회 출입하는 국회 출입 기자이고 또 네. 많은 기자분들 얘기를 많이 만나서 듣고 하면은 탄핵 정국 당시에 그때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이었나요? 네. 네. 홍준표 후보가 20 몇 % 얻었는데 그것도 기적적인 수치예요. 사실 탄핵 정국에서 그 정도의 수치를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당한 정당의 후보가 20%는 너무 많고 10%밖에 더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또 시즌2가 된다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오면 이길 것이다?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누가 나오든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오든 여당의 후보는 집니다. 시즌2가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임명수 대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바람이다. 네. 지금 좌파 범야권 세력이 굉장히 기세 등등해가지고 거의 뭐 6.25때로 치면요. 이게 우리가 북한군과 맨 처음엔 싸웠는데 네. 나중에 중공군이 개입하면서부터 중공군의 새로운 인해 전술을 보니까 다들 까무러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지금 거의 그 정도예요.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때를 지어가지고 막 개떼처럼 이렇게 몰려오는 그 기세에 이거 굉장히 큰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몇십 년 전의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김대중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해명을 해야 됐어요. 대선 나올 때마다 저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를 해명을 해야 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오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한테도 저는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어떻죠? 저는 5.18 그거 찬성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만들어 온 아젠다에 대해서 저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해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엄청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 발전시켰는데 그때 당시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 건설하고 할 때 발목만 잡는 정당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뭐냐면요. 우리가 경제 건설은 어찌됐든 다 했고 이제 이제 검찰 개혁도 하고 언론 개혁도 하고 이렇게 민주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국힘 얘네는 지금 발목만 잡고 있는 그런 반대급부 세력 아니냐 이 정도인 거예요. 지금 시대 자체가. 예. 그러면은 보수는 이 프레임을 깨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진짜 발목 잡는 사람들인지 이걸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정당이 됐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지금처럼 반대급부 정당으로만 남아있는다면은 어찌저찌 정권교체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금방금방 오게 된다. 그러니까 총선에는 또 질 것이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가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다 사과를 하고 있어요. 자, 뭐랄까요? 우선 이 사진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시나요? 그 사과도 네.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사과를 했을 때 그게 국민들한테 마음에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싸웠는데 그래도 결과에 승복하고 정말 자기를 되돌아볼 줄 아는구나. 진짜 열심히 준비한 사람인데 야, 그래도 결과에 승복을 하네? 그래야 마음에 울림이 있죠. 네. 근데 솔직히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치열하게 싸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늘 하던 것처럼 그냥 연례 행사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도 개탄스럽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보시죠. 그래서 뭐랄까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왜 만날까? 그러니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는 거를 다 모두 전 국민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서 저러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렇고 나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하고 떠나가고 결국에는 나에게 지지를 안 보내고 탄핵 국면에 찬성하는 인원들이 되지 않을까를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매체를 통해서. 네. 이런 의견은 좀 어떻게, 이러한 해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제가 추론하는, 제가 네. 추측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격상으로는 쪼르실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는 어찌됐든 간에 세력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 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진짜 나밖에 없네? 국민의힘에서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네? 라는 그런 고립감이 들었으면은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있긴 할 것이다. 네, 뭐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없는 사진, 이 사진이죠. 그러니까 결국 귀결되는 것은 이겁니다. 조국 혁신당인가요? 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총선에 나와서 12석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사실상 뭐 탄핵, 하야 이런 발언들을 야당에서는 내고 있어요. 메시지를 강경하게 총선 이후에 국민들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탄핵 시즌2, 탄핵 정국 시즌2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결국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그냥 여당 의원들이랑 지지하는 지지자분들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당시 2016년과 같았던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운동권 세력들, 네. 민주당이나 범좌파 진영의 운동권 세력들에 대해서 이 세금 기생충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와 협조 내지는 동조 내지 암묵적 동조를 하면서 같이 기생을 해온 걸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범보수 우파 진영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을 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모자르다.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대신 뭐 사실은 정치인들이 싸워야 의미가 있는 존재들인데 예. 싸우지 않는 정치인은 사실 정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제대로 이때까지 싸운 적이 있느냐? 심지어는 싸운 적도 없고요. 어떤 아젠다가 있느냐 하면 아젠다도 없고요. 그럼 확장성이 있느냐? 확장성도 없습니다. 왜 확장성이 없냐? 이때까지 이것도 이 범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나쁜 또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그렇죠. 뭐가 있냐? 중도 좌파와 타협하는 게 개혁이다.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생하는 거거든요. 네. 좌파 등에 업혀서 기생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외연 확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외연 확장은요. 저는 예전부터 뭐 성파시즘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왔었지만은 네네네. 뭐 이대남을 잡아라. 이것도 이제 듣기 싫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네. 지긋지긋하다. 네. 젊은 애들 나오면 맨날 툭한다는 소리가 이제 이대남 소리냐? 니도 이준석이냐? 뭐 이런 소리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럼 이대남 잡으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아젠다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파시즘 문제는 단순히 이대남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가족이라는 가치에도 해당이 되고 있는 40, 50, 60, 70 전 세대에 걸쳐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은 외연 확장 이제는 필요하다. 이 시점에는 뭐 옛날의 아젠다 가지고서는 이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다. 뭐 네. 이런 얘기겠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는 국민의힘이 개혁이라는 뭐 워딩하는 거는 좋지만은 정말로 개혁에 맞는 그런 노선을 따라 나가야 된다. 앞서서 선두주자급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이명수 대표가 얘기를 했었는데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